자, 이재명이가 내일 아마 연임 도전을 선언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친명이 이재명을 대안부재라고 하면서 재출마하라고 설득하는 쇼를 하고, 자기가 지금 사법 리스크 방어에 당 대표직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재명이가 못 이기는 척 대표 연임을 하는 모양새를 내일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8월달 전당대회는 쇼에 불과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구태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조만간에 출범하고 그 전에 당 대표가 사퇴하고 이런 쇼를 할 거라고 합니다. 자,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는 급기야 강민구 지명직 대구시지부장인데 이 사람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이제 아버지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재명이가 과거에 DJ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도 듣지 못한 민주당 내부에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다가 듣고 있어요. 절대적인 권위로서 호칭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북한 노동당 같아라고 소리가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자, 강명구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보여주셨다. 자, 이 강민구는 이재명이하고 똑같은 1964년생이래요. 저도 64년생인데 어쩌다가 인간이 이 지경이 돼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카리스마가 강했다라는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저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는데, 문제는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정청래는 이제 이재명 대표 시대다라고 언급도 했어요. 자, 민주당의 법사위원회는 어제도 검사 탄핵 분위기 잡는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과거에 문재인은 지지자들한테 달림이라고 소리를 들었지요. 자, 그리고 한 여자 교수 출신 정치인은 월강 소나타를 지금 문재인에게 바친다며 이렇게 피아노를 친 영상 편지를 띄웠고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죠. 자,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김일성이의 축지법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가랑이 하나로 강을 건너신다. 우리 대학 다닐 때 주사파들을 비아냥거린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북한의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래요. 자, 동교동계 막내라는 서른 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며 이재명은 아부하는 사람만 곁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엄청난 아부들이 정치권에서 나왔지만은 아버지라는 말은 처음 들어요. 여기가 업의 수령을 두고 있는 북한 조선노동당도 아니고 민주당이 지금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일리한 여론조사 공정조사에 보면 국민 48.5%가 민주당 차기 대표 새로운 인물이 해야 된다. 국민들 42.4%만 이재명 연임을 찬성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 여론과 관계없이 이재명이는 연임을 위해서 과거에 양위소동, 영조가 수차례 양위소동을 벌였죠. 자, 양위를 8차례 이상 선언한 영조. 그렇지만은 세자에게 양위가 이루어진 적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조선에서 제일 오래 집권한 사람이 영조인데 투가면 내가 그냥 물러나겠다, 세자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쇼를 하면서 부하들의 충성심을 점검했습니다. 노무현이 자신의 임기 말기에 퇴임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자주 했죠.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 그래서 해마다 노무현이가 그만둘까 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양위소동의 거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당 대표직을 전당대 준비위원회 출범 전에 그만둔다라는 이런 쇼가 정말로 참으로 가소롭고 웃기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양상훈 칼럼에서 윤의 임기와 이재명의 성공 아주 위험한 쌍곡선이라고 하는 칼럼을 실었어요. 그래서 그 칼럼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김건희 문제가 추가로 터져 윤석열이 코너에 몰리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을 거다. 김건희의 그동안의 처신을 보면 실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지금 이화영이 재판에서 9년 반의 실형이 나온 걸 보고 엄청난 쇼크를 받았다.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재판에서도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기가 순항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공경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 15일 갤럽이 실시한 이재명 재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형사사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73%가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 민주당 지지자도 58%, 조국 지지자도 67%가 이 견해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윤석열 임기를 다 채우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거라고 보고 윤을 드러내는 시간과의 싸움을 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재명은 앞으로 2년 동안에 사법부에 압박을 가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전국을 비상상황으로 가야 되고 대통령을 흔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저렇게 나오는 거고 김건희의 위험성이 이재명에게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 이 조선일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재명이가 지금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애완견을 키우는 기자가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이재명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다수의 기자는 애완견처럼 상냥하지 않다. 기자들은 까칠하다. 그리고 애완견처럼 순종하지 않는다. 애완견처럼 큰 사랑과 보호 속에 자라지 않는다. 애완견과 달리 사람들은 기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직업적 특성으로 귀찮고 까다롭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왜 굳이 이재명이가 기자들을 애완견이라고 했을까? 자, 이 기자는 이재명이가 애초부터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삐뚤어져 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일에 이재명이가 한 발언, 당시 당선이 확실해진 이재명이가 여러 방송사 인터뷰에 응했는데 여배우 스캔들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재명이가 대변인 이거 하고 더 하지마. 자, 대변인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마. 엉뚱한 질문 자꾸 해서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인터뷰 취소야. 그래서 MBC와 인터뷰 때 이재명이가 이어폰을 빼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영상을 보며 1년 반 전에 2017년 1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첫 기자회견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기자가. 트럼프는 CNN을 지목해서 수치스럽다. 실패한 쓰레기뜸이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 아래는 CNN 기자를 향해 당신네 회사는 끔찍하다.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납세 자료를 요구한 MBC 기자에게 기자들만 유일하게 나의 납세 자료에 관심이 있다 했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한 트럼프의 첫 기자회견은 그의 이력을 잘 말해주는 혼돈과 허세의 장이었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나흘 만에 언론 전체를 비판한 걸로 오해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깔끔하게 잘못했다 하지 않고 또 뒤끝 있는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정청래가 4년 전에 현 여당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예뻐야 달을 쳐다보든지 말든지 하지 손가락에 심술이 더덕더덕 붙었는데 어찌 달을 보냐. 나쁜 손 때문에 오히려 달을 볼 수 없다. 손 타령 달 타령 하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해라. 자, 이재명이가 이제 간이 거의 배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판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이 판검사에 대한 협박, 탄핵 이런 발언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재명은 아마 연임 당대표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미쳐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폭주가 남는 한국 사회의 이 광분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갈 거냐. 저는 절대로 이재명이가 지가 원하는 자리에 못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는 비정상적이 되어 가고 있어요.